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제6주차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로는 제15강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2주차 교시에는 실제 현장에 계신 도커 전문가에게 실제 도커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는지, 아카데믹한 이론에서 좀 벗어나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제 사용되는 전문가에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6주차 2교시의 학습 내용은 이론적인 도커, 여러분들이 실습도 하고 실제 인스톨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게 훨씬 더 어쩌면 더 중요하고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일 건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도커, 뭐 쿠버네티스,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데브옵스, 뭐 깃옵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인프라 전문가를 모셔서 실제 업무에서는 도커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점에 유념을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대담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도커 실무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이죠. 너무 이론적인 거를 떠나서 실제 업계 전문가한테 듣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면 현장에서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제 업무에서도 도커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현장 체험 학습적인 부분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부분들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 왜 도커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술이 나오면 그 이전 기술이 갖고 있던 단점이 뭐였느냐, 그거를 극복해서 나오는 거죠. 결국 도커라고 하는 게 과거 VM에서 약점들이 비효율적인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도커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에즈이즈 기준은 금융권에서는 아직 조금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특정 벤더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 여기서 금융권에서 놓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합성,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은 아직 조금 보수적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많이 활발하고 되는데 다른 곳과 비교하면 조금은 보수적이다. 제일 이제 활발한 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임 업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시는 건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어떤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사실은 가상자산 업체입니다. 암호화폐라고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유들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오고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웹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앞단을 우리가 프론트, 뒤에를 뭐 백엔드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현장에서는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풀스택.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커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커도 약간 금융권은 보수적이고, 게임 업체, 특히 가상자산 업체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대답 내용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들리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한번 알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대담이 끝난 후에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좀 키워드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컨테이너를 관리한다든지,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데브옵스, 여기에 이제 이런 깃으로 되는 깃옵스라고 하는 용어도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소스 관리, 형상 관리, 배포 관리를 깃이라고 하는 거에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주차 뭐 이럴 때 또 하반기 때도 2학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연동되는 거, 도커로 끝나지 않죠.
이걸 또 넘어서 뭐 오픈 시프트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커라고 하는 이 솔루션에 오픈 소스 솔루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거를 좀 이런 이론적인 거를 떠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대담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에서 실제 도커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이런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도커에 관련돼서 실제 업무와 관련된 도커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카카오에서 인프라 전문가, 그러니까 요즘은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여러 용어로도 쓰는데요. 뭐 인프라 관련된 과거에 이제 TA라고도 쓰고요. 실제로 뭐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거와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 전반을 다 운영하시고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카카오 게임즈의 김민성님을 통해서 실제 도커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대담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한테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저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전사에서 사용하는 성능 분석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데브옵스 아레나도 가지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대표적인 질문 한 5가지 정도를 대담 형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거는 너무나 흔한 일이죠. 아무래도 IT 자산 관리라든지 비용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레가시 시스템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정말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관을 할 때 거의 지금 도커는 오픈소스 솔루션 중에 필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도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도커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이제 먼저 도커는 표준화와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플리케이션과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종속성을 한데 묶어서 논리적인 그 공간, 컨테이너라는 공간에 이제 관리하는 것을 도커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어디서든 어떻게 실행하든 동일한 동작을 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제 좀 일관된 동작을 보장하게 되고, 이는 이제 IT 자산 관리를 좀 간소화시켜 준다는 그런 장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식성 면에서도 좀 도커는 굉장히 유용하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선정하거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할 때 컨테이너를 좀 손쉽게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어떤 환경에서든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더 저렴한 그런 제공 업체를 좀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과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와 확장성 측면에서도 좀 도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 이 스케일을 좀 늘리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만약에 또 다시 부하가 적어지게 되면 스케일을 다시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특성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좀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을 좀 세이브한다거나, 네, 요런 장점들과 또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는 가상 머신에 비해서 좀 그 OS에서 오는 어떤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리소스를 리밋을 좀 많이 정해 놓고, 그러면 이 리소스가 서버의 어떤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그 기능들을 해주게 좀 도와주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이어서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비용을 좀 세이브하는데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좀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컨테이너들 간에 좀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해커가 침입을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안에서 또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안성을 좀 향상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비용적인 측면과 좀 리소스 사용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리소스를 또 조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클라우드 어떤 이 모델에 좀 딱 맞는 어떤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좀 도커를 필수로 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요런 것들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전문가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VM보다 라이트하다. 그러니까 OS가 없으니 당연히 라이트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배포 이런 측면에서 어떤 비용 효과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컨테이너인지, 그러니까 도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체제에서 작업이 여기서 이제 혼동이 돼버리면 실무에서 막 도커 이미지를 지우고 막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념은 아셔야 된다.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VM 대비 매우 라이트하다. 이러다 보니 전반적인 퍼포먼스 측면이나 비용 효과적인 데서 매우 기존 기술 대비 좋아지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는데 도커를 거의 뭐 필수 맨다토리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에 어떤 IT 솔루션이든 그게 뭐 오픈소스든 프로덕에 상용화 된 솔루션이든 뭐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도커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닐 거고요. 실제 카카오에서 이렇게 IT를 실제 운용하고 모니터링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 도커가 갖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커가 갖는 단점은 어떤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대책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도커의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MSA 아키텍처로 많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이제 도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짐작하신 것과 같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들 실제로 이제 운영 중인 컨테이너가 한 500에서 600개 정도 사이의 컨테이너가 이제 실제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 좀 '관리 복잡성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관리 복잡성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도커만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도커를 컨테이너를 관리해 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커라는 게 사실은 좀 스테이트리스한 그런 스테이트리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삭제되면은 뭐 어떤 특정 설정이 없으면은 기존 그 컨테이너 안에 적재됐던 데이터들이 좀 날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볼륨을 사용하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제공해 주는 그 지속적인 볼륨, 퍼시스턴스 볼륨을 사용해서 좀 데이터의 그 영속성을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좀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로깅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좀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사실 운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요 정도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MSA 아키텍처, 네, 이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각 사일로별로 나눠지게 되면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R&R 이런 것들이 또 붕그레이존이 뜰 수 있거든요. 도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컨테이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이게 상태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내가 실제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지워버리는 일도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레가시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컨테이너별 소유자가 판단이 다 돼야 됩니다. 누가 개발을 했고 이게 실제 유효한 컨테이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자산, 정보 시스템의 정보 자산 이 개념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물리박스만 내가 몇 개 있고 운영체제가 몇 개, 이 조사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고 이게 유효한 소유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질문,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데브옵스, 요즘 뭐 데브섹옵스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뭐 사실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깃옵스라고 해서 또 깃만 쓰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데브옵스 개념인 건데, 비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MSA 아키텍처, 뭐 CI/CD 파이프라인, 뭐 같은 어떤 의미에서 그 판단되는 용어일 거예요. 비단 뭐 데브옵스만 얘기는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된 어떤 개발 방법론 아니면 조직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이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그게 보안이 됐든 비용적인 측면이든 일단 어떤 전문가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거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커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그 기업별로 각 체크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좀 보안이 좀 많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이미지를 조금 스캔을 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는지, 보안 취약점이 발생될 여부가 있는지 좀 스캐닝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약점이 발생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취약점을 좀 최소화한다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좀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사실 실행함에 있어서도 이 컨테이너에 좀 루트 권한을 주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이 컨테이너에 굳이 루트 권한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가장 이 컨테이너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미지 크기가 조금 이 필요보다 좀 더 크게 좀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좀 불필요한 어떤 파일들이나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 정말 필요한 만약에 컴파일돼서 나온 바이너리나 아니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르 파일 같은 것들만 포함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만약 환경 변수와 같은 곳에다가 평문으로 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 그 신경 써서 뭐 시크릿 관리 도구나 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있는 뭐 쿠버네티스의 시크릿 오브젝트나 컨피그 맵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리소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컨테이너를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컨테이너가 최대 좀 어느 정도 리소스를 소모하는지, 뭐 적게는 어느 정도 리소스를 소모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좀 더 클라우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전문가님이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죠. 실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커, 뭐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도커를 그냥 무턱대로 썼을 때 이제 이 아키가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도커 허브와 만약 인터넷으로 연동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다운 받는데 그 이미지가 예를 들어 뭐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스캐닝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자산화해서 컨테이너 올린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런 세큐리티적인 문제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오픈소스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이미지 스캐닝하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오픈소스보다는 실제 상용화된 프로덕트를 사용하기를 권고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안 솔루션에서 배웠던 뭐 EDR 넘어서 XDR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다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컨테이너 베이스로 올려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안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확인 작업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젠 조금 어떤 구축 사례 레퍼런스적인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뭐 다른 인증심사를 가봤더니 가상자산 합체, 뭐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죠. 이런 쪽에서 실제 블록체인 분산 원장 요거를 도커 베이스로 테스트를 하고 실제 구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쪽에서 혹시 아무래도 좀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혹시 이런 도커를 가진 어떤 대표적인 구축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에 있는 사례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뭐 캐피탈 원이라고 하는 금융 분야의 좀 캐피탈 원은 좀 미국에서 어떤 그 자동차 대출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하는 미국의 대표 은행 지주 회사인데요. 이 캐피탈 원은 금융 분야의 좀 대표적인 어떤 도커 구축 사례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이슈, 뭐 사용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을 좀 개발 효율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들이 로컬에서 개발한 서비스들을 컨테이너화하고 테스트하고 운영 환경까지 이제 원활하게 조금 이렇게 서빙할 수 있었다. 이런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JP 모건 체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대규모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회사에서는 뭐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좀 최적화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런 또 이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어떤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좀 올렸으면서 기술 스택을 좀 전반적으로 좀 표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복잡한 계산과 분석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 광범위한 규제 환경 이게 금융권은 어쩔 수 없이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규제 환경 내에서 보안이나 이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이 서비스의 민첩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뭐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무래도 이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게 그냥 IT 솔루션을 넘어서 보안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 업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계신 뭐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계신 카카오가 대표적인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가장 잘 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제품이 벌써 쿠버네티스에서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감독규정이라고 하는 가장 타이트한 그 기관을 받는 소위 금융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신용카드사, 은행 대부분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고 아니면 이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도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비단 도커라고 하는 키워드 말고라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에게 도커와 관련된 굳이 관련 안 돼도 되지만 최신 트렌드 이 정도는 지금 업계에서 핫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도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기술이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중에도 가장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시는 편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다양한 컨테이너들을 좀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죠 없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서버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 뭐 스토리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도커를 공부하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쿠버네티스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지식들 스토리지 지식들 요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취약점들이 좀 이렇게 매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의 어떤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매번 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단일 클라우드 클러스터만 사용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고가용성의 서비스,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닌 멀티 클러스터의 개념,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의 개념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치를 하셔서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강조를 하지만 이 정말 많은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물론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가 해 주는 역할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어떤 뭐 로그 관리 통합 솔루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좀 빠르게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빠르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보시면 뭐 오픈 텔레메트리나 프로메테우스, 시리얼 데이터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학생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들 있었죠. 일단 가상화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도커를 이해하려면 컨테이너를 이해해야 되고 컨테이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존 기술인 VM, 그러니까 가상화의 뭐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되죠. 도커의 선수 과목이 리눅스, 유닉스의 과목이듯 결국 도커에서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운영체제의 이해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농담처럼 드리지만 마블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나로 다 뭉치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가 바로 어떤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로그 이런 것들. 말씀하셨다시피 프로메테우스 뭐 기존도부터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독 같은 진짜 헤비한 매우 비싼 솔루션도 있고 이쪽도 오픈소스 모니터링하는 또 솔루션이 또 마블의 세계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또 부분들이 있고 요즘 뜨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처럼 모든 구간을 믿지 말고 다 정상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판단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 바로 옆에 정보보호학과가 있지만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엔딩에는 세큐리티와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장시간 동안 네. 좋은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 통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6주차 2교시 전문가에게 듣는 도커 간단하게 한번 서머리 차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학습 심화라는 형태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커가 클라우드, 데브옵스 환경에서 주목받는 솔루션이죠. 항상 왜 이 기술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 기술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커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러면 도커가 완벽한 또 이런 그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도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비단 어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문제를 떠나서 현재 실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 들은 걸로 도커가 클라우드와 데브옵스 환경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더 잘 쓰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주차 2교시 한번 전체적으로 서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도커 전문가와 대담을 했고요. 실제 업무에서 도커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도커를 왜 쓰냐라고 하면 실제로 빠른 배포, 우리가 릴리즈 관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우리가 SDLC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더 가시면 뭐 젠킨스라든지 이런 뭐 훨씬 더 많은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도커하고 연합된 부분들을 다 보시게 돼요. 배포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또 이 키워드, 클라우드 환경의 도커가 최적인 거죠. 왜? 컨테이너하고 맞는 거니까. 저희가 2학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까지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클라우드하고 가장 적합하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IT 환경을 조직하는 방법 중에 데브옵스라는 거하고 잘 맞는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던 깃옵스라는 것도 있다. 깃으로 다 배포되는 모든 것을 깃에서 다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깃옵스까지 하나의 데브옵스 중에 하나의 또 하나의 뭐 갈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커 실무에서는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한 분산 원장도 도커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외국의 많은 어떤 금융권에서 실제로 도커를 프로젝트로 해서 실제 정보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던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도커는 반드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6주차 2교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 도커 전문가에게 실제 현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7주차는 이제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를 잘 치시고 8주차에는 이제부터는 실제 도커를 가지고 배포를 하기 위해서 도커라고 하는 걸 런을 해야 실제로 이제 그 컨테이너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아마 핵심일 건데요. 도커 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